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오후 서울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됐습니다. 모두가 설레고 주변과 함께 맞이해야 할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 5명 중 1명이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거리 곳곳에 성탄 트리가 많아질 텐데 이를 바라보는 여러분도 혹시 외로움을 느끼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1월 1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토부가 위례과천선을 추진할 뜻을 밝혔지만 서울연구원의 노선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무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포구의회가 의장단 업무 추진비를 공개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한 일자리 카페 2곳을 열었습니다. 스터디룸 제공과 취업 컨설팅 등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고시원 화재 이후 주거 빈곤층에 대한 관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시설에 이어 외로움이 가장 힘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례과천선의 시행 여부와 노선을 놓고 주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최근엔 국토부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연구원이 벌이고 있는 노선안에 대한 발표가 연기되면서 또다시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위례과천선의 역사 유치에 대한 요구를 담은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달려 있습니다.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이자 강남구 인구의 10분의 1인 6만 명이 살게 되는 곳인데도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2년째 구룡초 사거리를 지나는 노선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게 지켜져야 되는데 저희가 모르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있어서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연기가 된다라면은 주민들이 좀 강력하게 또 항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로 지하철 확충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강남구 세곡동에도 최근 다시 위례과천선 노선안 발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내년 수서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학교 유치나 교통망 확충 같은 현안 문제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다는 겁니다. 예비 타당성 검사 예타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또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의 표심 때문에 1년 정도 지연이 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와서 또 그냥 연말로 딜레이된 상태이고 당초 지난해 연말 발표 예정이던 서울연구원의 위례과천선 노선안 연구 용역. 지난 8월에서 다음 달로 발표가 연기된 상황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또 정치권이 논의하고 있지만 노선안에 대한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과 주민 편의 문제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타당성을 두고서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각도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마무리짓기로 했거든요. 이게 경제성 부족으로 한 차례 무산됐다 2년 전 다시 불꽃을 살린 위례과천선 건설 문제. 정부와 정치권의 공방 속에 다시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마포구의회가 의장단 업무 추진비를 공개했습니다. 구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있는 일인데 일부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천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마포구의회가 이달 초 공개한 의장단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전반기 의회가 꾸려졌던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총 5명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의회가 이 같은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 업무 추진비와 관련한 정보 공개 청구가 많아 의회가 먼저 공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정보공개가 들어오고 사고도인데 거짓말인데
이게 공개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8대에서부터 소급해서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자 해가지고 사고 수준에서 지금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문건을 두고 일부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비용을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 7월의 경우 전체 30건 중 26건이 의정활동 업무 협의로 표기돼 있는 등 내용이 매우 두루뭉술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부실하다. 그리고 실망스럽다. 그 자료를 봤을 때 과연 어떤 의도로 이 자료를 공개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냥 그 업로드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자료만 봤을 때는 반쪽짜리 공개가 아닌가. 적힌 내용에 관련해 구의회는 결제 서류대로 문건이 작성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거부터 업무 추진비 내용을 현안 관련 업무 협의로 적어왔다는 것. 이번 역시 현안 관련 업무 협의로 적혀 결제가 진행됐고 이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의회도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어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목이 구체적이지 않다. 네. 그거 시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 거를 이제 해석한 거니까 네. 그 전에 7월, 8월, 9월 과거 돌아갈 건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이 제목을 달아서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으라고. 한편 마포구 의회는 앞으로도 의장단 업무 추진비 공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앞서 보신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 추진비 공개와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소영 기자 어서 오시죠. 이 마포구의회 의장단 업무 추진비 공개가 반쪽짜리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미 공개를 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마포구 의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예. 도봉구 의회가 공개한 문건인데요. 보시면 상임위원회 구성 준비 간담회, 그다음에 구금고 지정 심의위원 추천 간담회, 또 음료를 샀다는 내용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쭉 읽어보면 현안 업무 협의로 대부분이 적혀 있는 마포구 의회와는 달리 무슨 업무를 보면서 돈을 썼는지 대략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 조금 디테일하긴 하네요. 네네. 그런데 이 업무 추진비 공개 기준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이 있습니다. 예. 업무 추진비 사용 일시, 그다음에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결제 금액, 그다음에 결제 방법 등이 포함된 내용을 지출건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마포구 의회도 이 표준안에 맞게 정리는 돼 있습니다. 다만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게 적힌 게 아쉬운 점인데요. 예. 공개하는 취지나 목적에 맞게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적어야 할 겁니다. 예, 이 권익위는 이 공개를 권유하고 있기도 하죠. 이 네네. 공개도 권고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많은 자치구 의회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권익위는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치구가 손에 꼽힙니다. 예. 노원과 서대문, 금천, 도봉, 은평, 그리고 최근 공개를 시작한 마포구 의회 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요. 반대로 용산과 구로, 강동과 서초, 송파, 강남, 성북, 중랑, 종로 중구, 광진 성동구 의회 등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과 이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 공개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보공개 청구는 좀 번거롭습니다. 예. 보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요. 또 예. 돈을 내야 합니다. 결제를 해야 하고 또 일정 기간 기다려야 하는 절차들이 있어서 홈페이지 공개보다는 자료 접근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선 공개하는 구의회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포구의회가 처음이라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는 구의회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불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 않은 자치구 의회들은 조속히 업무 추진비를 공개해야 할 겁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업무 추진비가 위법하거나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권익위의 권고인 만큼 네.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요즘 이 공적인 자금은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좀 퍼져 나가고 있는데 이 기초의회도 이런 의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최근 서울시 일자리 카페 2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 겁니다. 어떤 모습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구 원효전자상가 6동 3층에 위치한 서울시 일자리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이 배경이 굉장히 아늑해 보입니다. 먼저 일자리 카페는 어떤 모습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카페 중앙엔 이렇게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취업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곳엔 6인 스터디룸 2곳과 그리고 65인치 TV가 있는 20인 세미나룸 한 곳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예.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 3층에 위치한 일자리 카페엔 12인 스터디룸 한 곳도 마련되어 있고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용 방법은 두 곳 모두 동일한데요. 서울 일자리 포털에서 사용일 7일 이전에 대관 신청을 하면 되고요.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한 청년 활동에 한해서 한 팀 기준으로 최대 2시간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이 무료인 것까지는 좋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화요일과 목요일, 월요일 이렇게밖에 이용을 못하네요. 매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이 일자리 카페는 서울시가 2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민관의 공간을 협조받아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기존에 이용 목적이 있는 공간을 일자리 카페로 활용하다 보니 운영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역시 평소엔 용산 전자상가의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 3층은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공간 등의 시설적인 측면 말고 다른 지원도 혹시 있습니까? 네, 용산구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강도 준비를 했는데요. 예. 우선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 3층에 위치한 어울림에선 오늘 23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취업 이미지와 물류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고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는 금융사 취업을 위한 면접 특강과 다음 달 5일 오후 7시엔 IT 기업의 취업과 커리어 설계에 대한 특강이 진행됩니다. 예. 또 이곳에서는 오는 27일과 29일 그리고 다음 달 4일과 6일에 각각 영업과 마케팅, 채용 시장 동향, 유통 물류를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되고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신청은 서울 일자리 포털에서 하면 되는데요. 각 특강별로 수용 인원이 선착순 방식으로 30명이라고 하니까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구에 마련된 서울시 일자리 카페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좀 많아져서 이 요일마다 장소는 좀 바뀌더라도 이 청년들이 매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산구 일자리 카페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금천구의 한 물류센터 작업장에서 40대 문모 씨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문모 씨는 심장 박동이 정지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응급처치로 호흡과 맥박이 돌아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문 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서초구 교대 입구 삼거리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차량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추돌한 차량 운전자 80대 윤모 씨가 왼팔에 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사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소방서 추산 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에서 숯불을 다루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입니다. 아파트나 연립 등 일반적인 주택 말고 주택 이외의 거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냐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36만 9,500여 가구, 그 수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을 살펴볼까요? 이 고시원과 고시텔이 주택 이외의 거처 가운데 41%를 차지했고 모텔이나 여인숙 등 숙박업소 객실이 8.2%, 판잣집과 비닐하우스는 1.8%입니다. 최근 화제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고시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국 15만 가구로 추정되는 고시원의 거주자 평균 나이는 35세가 채 안 됐고 월 평균 소득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35세, 고시원의 젊은 고시생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거주 비율 또한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고시원뿐만 아니라 숙박업소나 판잣집 등 주택 이외에서 살고 있는 전체 연령대 가운데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체의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도 비슷했습니다. 종로 소방서에 따르면 해당 고시원 입주자 대부분은 40에서 60대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3층에만 쪽방 29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고시원 거주 인원 44명 중 27명이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주치면 눈인사만 할 뿐 거의 왕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도 열악한 주거 환경과 열악한 시설에 이어 외로움과 고립감이 가장 힘들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주거비 부담보다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이 스프링클러는 없었지만 평소 이들에게 갖는 주변의 관심 또한 없었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를 단순히 열악한 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만 치부하기에는 뭔가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드는 건 바로 이 때문일 겁니다. 이번 사고 생존자들은 삶의 무게와 외로움에 사고 트라우마까지 더해졌습니다. 물론 이 노후된 건물의 안전설비 강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시생 없는 고시원 단칸방에서 하루를 마감하는 주거 빈곤층을 보듬는 노력도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겁니다. 뉴스엔 이슈였습니다. 중랑구 상봉동 먹자골목은 지역의 대표 상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상권은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지난 7월 이곳을 음식문화 거리로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최근에는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식당들이 밀집해 있는 상봉동 먹자골목입니다. 지역 대표 상권 중 한 곳이지만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상권 쇠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부터 상봉동 먹자골목을 음식 문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최근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류경기 구청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상인들은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며 주차장 확보와 5개 영업 허용, 콘텐츠 개발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 상봉역이라든지 망우역에 그 먹자골목이라고 몇 미터 뭐 어떻게 방향 뭐 이런 게 이정표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치해 주시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담 않고 그리고 우리 상인들이 편안한 게 그리고 안락하게 그리고 문화 공간도 많이 만들어서 문화 생활도 즐기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유 구청장은 현재까지 주거지 중심 개발로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어 왔다며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상봉 먹자골목 전담 TF팀을 꾸렸고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조속히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먹자골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를 우선 좀 살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 축은 이 먹자골목에서 지금 계속 영업을 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상인 여러분들, 그분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성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구는 이날 수렴된 주민 의견을 통해 향후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타당성 평가 등 용역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사회에서 은퇴 후 여가를 즐기기보다 일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오늘 2022년까지 어르신 일자리를 5,000개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놓음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임준길 씨는 이달부터 이동식 스팀 세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 짓고 여가를 즐길 수도 있었지만 일을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일자리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집에서 퇴직하고서 너무나 무료하기 때문에 좀 활동 좀 해야 되겠다라고는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일자리를 마련해서 교육받고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임 씨처럼 다시 일을 시작해 제2의 인생을 보내는 어르신은 서대문구에만 3,400여 명. 서대문구에서도 최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클럽을 개소해 일자리 지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동안 자치구에서 월 50만 원 미만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공익형 일자리와 달리 수익성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한 겁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스팀 세차와 밑반찬 제조 배달 사업 등으로 모두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공방과 빨래방 운영 등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서대문에서는 어르신 일자리가 현재 3,400명이지만 앞으로 4년 동안 5,000명까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저희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 정도를 아마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서대문구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어르신들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내일 수능일에는 한파는 없는 대신 미세먼지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는 민원도 있지만 이번 수능에는 시험 중에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